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월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한가 캐스팅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IRA 관련해서 유의미한 이야기도 오갔고 또 그런 만큼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상하고 또 지고 이런 모습들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내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바로바로 캐스팅을 통해서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늘 공개되고 있죠.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까지 또 얻어 가시면서 시장의 어떤 지수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잘 나아갈 수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는데요. 이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해 볼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서 방송 2배로, 3배로 더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많은 사랑과 또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힘차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월화수 8시의 남자 이용준 일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월화수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입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번 주 장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안내될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번 주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이번 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 양시장 모두,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CPI 전에 제가 약간 폭락을 예상했었는데 다행스럽게 CPI가 잘 나옴으로써 CPI에 큰 영향 없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소폭적인 느낌이고 앞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이 1,400개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조금 더 지켜보고 좋아질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12월에 FOMC가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지수 다우 나스닥도 양호하고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이미 깨져가지고요. 오늘은 1,323원 정도, 24원 정도에 마감됐습니다. 장중 시황을 봤더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올랐던 차익 매물로 인해서 2,470선에 마감됐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는 건 오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한가 종목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내추럴 엔도텍, MP대산, 태평양물산, 코이즈, 경동인베스트, 기가레인,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요 상한가 종목만 체크를 해드리면 먼저 태평양물산은 3분기 호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고 코이즈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인데 이게 사실은 생각할 때 권리락 할 때 무조건 추격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종목들은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티타늄 조망권 취득이기 때문에 이건 이슈는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동인베스트도 우선 제외할 거고 두 종목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옴시티 관련해 가지고요. 5G 섹터가 오늘 올랐습니다. 기가레인이 대장이고 머큐리가 이제 부대장인데 두 종목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레인이 막판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도 흐름 좋을 것 같고요. 머큐리 같이 보시면 좋은데 머큐리 보실 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등주 잘못 들어갔다가는 손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두 종목 보시면 되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래핀 분말 개발 성공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래핀 항상 재료 나올 때마다 좋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레인,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특징 상한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기관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점차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주목받을 만한 종목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안착해준 종목들 함께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오늘 5개 상한가 종목 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네옴시티 5G 관련주로 기가레인 그리고 더해서 머큐리까지 함께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더해서 그래핀 분말 개발 성공에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해준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2개 종목 함께 좀 지켜보면 좋을 상한가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간단하게 브리핑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적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현재 정말 놀라운 종목부터 만나보고 계십니다. 10월 25일 공개해 주셨던 금양 먼저 보시죠. 수익률 3자릿수입니다, 무려. 자, 이렇게 높은 수익률 단기간에 드렸다는 게 정말 방송을 하면서도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수익률 107.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6일 공개해 주셨죠. 탑 머티리얼 현재까지 36.16%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1월 7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YTN 36.39% 역시 상한가 이상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정말 와일드카드 종목들만 챙겨보셔도 수익률 아주 크게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8일 공개해 주셨죠. 유니온 머티리얼 현재까지 1.07%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11월 9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제주은행 4.02%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를 통해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 정말 놀라운 수익률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 그리고 제주은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YTN 공개를 해주시고 또 추가로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사실상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 누려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방송 보시고 바로 매수해서 홀딩 하셨다면 상한가 이상을 찍고 내려왔을 텐데 YTN 같은 경우는 재료가 사실 있었고 제가 재료가 할 때 일정 매매할 때 수요일 또는 목요일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목요일 날 재료가 나오면서 목요일까지 꽤 상승이 나왔는데요. YTN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YTN 같은 경우는 11월 7일이죠. 제가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고요. 11월 7일이니까 이 양봉 도제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공략한 다음 날도 3%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실제 상승 그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상승도 전고점인 8,500원 부분까지 올랐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셨고 혹시라도 이제 정말 운이 좋아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30%가 넘는 상한가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 목요일, 금요일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전까지 공략하면 맞는 거고요. 마음이 쫄리시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 미리 매도하셔가지고 수익률 3%밖에 못 얻었는데 사실은 일정 매매할 때는 기준을 정확히 두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YTN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처음 와이드 종목으로 드렸고 그게 36% 갔고요. 노란톡방에도 충분히 공략해서 다 수익이 났다. 수익은 자기 그런 만큼 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왜냐하면 매수는 공략 시점 안내해드리지만 매도는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끝에까지 가신 분은 30%가 넘는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도 사실은 일정 매매를 한 거죠.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주은행이 급등도 할 수 급락을 할 수 있는데 저는 CPI가 발표하기 전날 당일날 전량 노란톡방에서 매도 사인 드렸기 때문에 크게는 5%, 짧게는 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만약에 CPI를 기대하고요. 그냥 홀딩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락폭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인데 사실은 저도 CPI가 안 좋게 나와서 급등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지만 항상 조심스러운 건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 확신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은행도 전일 오류방에서 다 노란톡방 청산했기 때문에 수익이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수혜 섹터인 전기차 관련주,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 헬스케어, 의료산업인데 이런 거 다 노란톡방에서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또 와일드카드 종목에 대한 내용도 노란톡방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공화당 수혜 섹터였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비트코인 관련주, 화석연료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는 금리 발표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은 안 하지만 노란톡방에 관심 종목으로 머큐리를 내드리고 오늘 장을 맞았더니 머큐리가 21%나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방송 없을 때는 와일드카드 종목 또는 관심 종목 받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머큐리는 네옴시티 5G 관련주였으니까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노란톡방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가장 강한 종목인 주도주를 1개, 3개 정도 추려가지고 제가 노란톡방 안내해드리고 관련 재료와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시장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 종목만 받아가지고요. 본인이 개별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CPI 발표를 했고 앞으로는 FOMC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와일드카드 종목 보다 공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잡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특히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방송에서 공개하고 한참 뒤에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드리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빠르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들 주로 캐스팅해주고 계시고 또 와일드카드 공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YTN, 제주은행 모두 이용준 디렉터님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이후에 큰 상승폭 누려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챙겨보시면서 와일드카드까지 꼭 포트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방법 조금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지금 휴대폰 옆에 있다면 챙겨보시고 화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저희 서울경제TV와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들 캐스팅을 좀 해주실 건가요? 제가 지난주에 CPI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상승장에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상승장에는 더욱더 크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오늘 캐스팅해 보겠다라고 캐스팅 기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 시작해 볼 텐데요. 3위권 후보생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로보로보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대한유화, 외국인 기획사의 세방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먼저 개인 기획사의 로보로보입니다. 3.53% 상승해줬고요. 6,7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교육용 로봇, 생활 가전용 로봇 제조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대한유화입니다. 14.29% 큰 상승폭 나타냈고 16만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한유화 주요 포지션, 석유, 화학물질, 제조, 거기에 더해서 2차 전지 분리막용 폴리머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세방 보시죠. 6.19% 상승해서 2만 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도로, 화물, 운송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상승장에 더 크게 갈 수 있는 끼를 갖고 있나요? 저는 사실은 두 종목을 오늘 캐스팅할 텐데요. 하나는 로보로보 캐스팅하고 하나는 대한유화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로보로보와 대한유화 더블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자,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내일 삼성 자산운용 로봇 ETF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ETF 조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액티브 ETF, 패시브 ETF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 차이점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로보로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ETF 같은 경우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펀드에 편입됐다는 거는 펀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1월 14일자 기사를 봤더니 삼성 자산운용이 K로봇 친환경 선박의 액티브 ETF를 상장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펀드 자금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면 앞으로 기관 자금들이 이렇게 크게 들어와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액티브와 패시브의 차이점을 보면 패시브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좋을 때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운영을 특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수수료가 저렴한 대신에 단점은 매수 매도를 하지 않고 지수에 따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좋으면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하지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 펀드는 반대입니다.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사고팔고를 해서 액티브하게 운영이 되는데 단점은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이런 거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좋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이번에 출시한 펀드가 액티브 펀드인데요. 국내 최초 로봇 ETF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면 앞으로 자금들이 크게 들어와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펀드가 종목이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 그리고 로봇 주에는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로보로보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관련주들 올라가면 섹터별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보로보 흐름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로봇과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관련주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로보로보 캐스팅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오늘 흐름이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윗골이 양봉이 달렸기 때문에 또 바닥 구간이고요. 분봉상 보니까 로봇주가 한번 흐름이 장 초반에 강하게 한번 나왔어요. 밀리긴 했지만 오늘 시작으로 해서 로보로봇뿐만 아니라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흐름 좀 좋게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펀드 자금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좀 트레이딩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로보 오늘 상승이 나온 게 내일 삼성 자산운용 로봇 ETF 출시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로보로보는 이 ETF 상품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과 함께 시세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ETF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또 그 차이점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패시브 ETF 그리고 액티브 ETF의 차이점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로봇 ETF는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액티브 ETF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자금 유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로보로보 캐스팅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블 캐스팅의 다른 주인공 대한유화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후보생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대한유화는 사실은 화학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주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2년 동안 하락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썩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2년의 큰 하락 사이클을 끝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 제가 더블 캐스팅했는데 우선 기사를 봤더니 2년간의 하락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지금 11월이잖아요. 끝났고 유한타증권에 말을 했고요. 게다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를 대표적으로 찍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영업이익은 안 좋겠지만 내년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주가는 6개월 또는 3개월 정도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대한유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16만 원에 끝났는데요. 목표 주가를 26만 원까지 상향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는데 꼭 목표 주가까지 올라가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는 건 변곡이고요. 추세가 정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눌렸다 갈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흐름상으로는 뭐 3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눌린다면 뭐 14만 원 구간 또는 13만 원 구간, 21선인 12만 5천 원 구간까지 눌린다면 분할로 접근하셔가지고요. 내년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대한유화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로보로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다 노란톡방에서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긴 호흡으로 가실 분들 그리고 짧은 호흡으로 가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로보로보 대한유화 제가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캐스팅하는 후보생들 단기간에 굉장히 좋은 성적들 내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포트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3위권에서 더블 캐스팅 이뤄졌는데 대한유화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중장기 포트 후보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대체로 화학 포지션 영위하고 있는 후보생들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 2년간의 하락 사이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서서히 턴어라운드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좋은 전망, 장밋빛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대한유화 중장기 포트 후보생으로서 지켜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다른 더블 캐스팅 후보생이었던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포트 구성으로서 좀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기획사의 세 방이 좀 울고 있습니다. 네. 홀로 좀 소외가 됐는데 네. 자, 이 후보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세 방은 사실은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한번 차트 보면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세 방 같은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알면 바닥 구간인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들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방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건식에도 잘 걸리지 않고요. 이 관계자가 아닌 이상 세방 같은 종목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왜 캐스팅하지 않았냐? 세방이 지금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가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지수가 하락하는 8월, 9월, 10월에도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은 좋은 건 제가 알겠는데 오늘 제가 캐스팅하면 내일 또 가야 되는 내일 갈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세방은 왜 올랐는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항만 하역 회사인데요. 우선 재료는 없습니다. 재료는 없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제가 꼼꼼히 봤더니 우선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보율도 7,700% 굉장히 높습니다. 우량한데 게다가 배당까지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바라고 또 투자하는 외국인 수급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PBR이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BPS분의 주가인데 이게 자산주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모르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세방은 지금 26,000원 전고점 50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요. 내일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도 하락 나오게 된다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세 방은 캐스팅하지 않았다. 기존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 홀로 소외가 된 세방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만으로도 세방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없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배당도 해주고 있는 좋은 후보생임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52주 신고가에서 공략을 해보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까지 캐스팅 모두 마쳤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강원에너지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신성통상, 외국인 기획사의 아미노로직스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강원에너지입니다. 4.32% 상승이 나와줬고요. 9,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신흥 원전주로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2차 전지까지 좀 가세를 하고 있는 포지션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신성통상 보시죠. 3.57% 상승해서 2,6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올젠이라던가 지오지라던가 여러 가지 의류 제조하고 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아미노로직스 보시죠. 1.78% 상승해서 2,00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하고 있고 또 주문형 반도체 칩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좀 이용준 디렉터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제 마음을 사로잡은 종목은 신성통상 후보생입니다. 네, 신성통상 후보생. 사실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죠. 맞습니다. 브랜드를 주변의 백화점이라든지 거래해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우선 패션업을 하고 있고요.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젠 브랜드, 여러분 아는 지오지아, 또 엔드지, 그다음에 탑10 브랜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캐스팅한 종목 중에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해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상승한 이유는 3분기 영업이익이 264억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75% 정도 증가를 했고 게다가 단기 순이익은 180%가 증가했습니다. 힘들다 해도 의류업이 힘들다 해도 이렇게 신성통상은 잘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릴까? 그래서 제가 입는 옷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 차트 먼저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쪽으로 봤을 때는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아직 전저점까지 내려오기는 좀 멀었네요. 2,000원, 1,800원 내려왔지만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기 실적도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121선 이런 2,750원 돌파하면 바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 분석상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하고 단기이익이 상승되는데 원래 종목의 수혜는 실생활에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겨울철이 오고 올겨울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여기 있는 브랜드 중에 입는 옷이 있는 브랜드가 지오지아라는 브랜드의 양복을 좀 입어봤고요. 그리고 탑10에서 네일을 좀 많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도 사고 탑10 사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유니클로가 반일 감정 때문에 유니클로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탑10도 지금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수혜주로 의류 수혜주로 신성통상이 한번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신성통상을 제가 캐스팅했는데요. 저는 탑10에 있는데 앵커님 좀 궁금한데 앵커님도 혹시 탑10 브랜드를 보신 적이나 있거나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해리포터 덕후이기 때문에 이 탑10이라는 브랜드에서 해리포터 또 이렇게 시리즈로 잠옷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계속해서 어떤 게 나오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사실은 유니클로를 사실은 많이 이벤트를 많이 하긴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굳이 찾아서 탑10을 가서 입어보거든요. 네. 굉장히 품질도 그러니까 또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종목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면 품질도 좋고 판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좀 넣으시고요. 수급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겨울철 수혜주로 매출과 영업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손을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성통상 공략해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보고요. 근데 공략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언제 갈지는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노란 톡방에
시장에서 제가 수급이 들어올 때 저점 또는 좋은 공략 시점에 오면 여러분께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신성통상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용준 디렉터님도 애용한 적이 있는 지오지아 그리고 탑10 영위하고 있는 신성통상을 오늘 2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의료 OEM 업체들 고환율 수혜로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또 신성통상 역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최종 캐스팅 후보생 중에서도 더욱더 눈여겨볼 만한 후보생으로서 신성통상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더불어서 겨울철 의료 수혜주로도 신성통상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권에서 캐스팅이 되지 못한 강원에너지 그리고 아미노로직스도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먼저 강원에너지 들어볼까요? 네, 강원에너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수산화 리튬 가격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기사를 봤더니 무수수산화 나트륨 본격 생산 기대인데 이게 보니까 관련해서 강원 이솔루션이라는 곳에서 80억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인 이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에 투자했다 이런 게 지금 공시에 재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에너지 상승이 당연한 건데 차트 한번 볼까요? 이 기사가 11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10일 날 이 장대 양봉 때 19%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어제는 음봉,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고 있고 지금 리튬 관련주로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금양도 있고요. 등등이 있는데 지금 리튬 관련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지금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어디가 꼭진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 앞으로 더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리튬 가격이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제가 좋은 재료도 있고요. 강원에너지 최근 급등의 자리가 나왔지만 제가 공략하기가 좀 애매한 게 차트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전고점 부분이거든요. 이 전고점인 부분이 이 구간이죠. 9,600원 부근에서 한번 물렸기 때문에 쌍고를 맞게 되면 좋은 재료로 하더라도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일 9,950원을 뚫으면 10,000원부터는 또 매수와 매도를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할 수 있다. 저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손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살 수 있는 게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거지. 강원에너지는 현재적으로는 흐름도 좋고 그다음에 재료 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은 공략해도 좋은데 캐스팅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전에도 원전 관련주로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자,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 관련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도 좋고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고점이다, 좀 가격이 높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공략하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강원에너지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성통상은 캐스팅이 됐고 아미노로직스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후보생 역시도 이전에 좀 다뤘던 적이 있죠. 맞아요. 아미노산 관련해가지고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벌써 이제 종목을 하도 많이 하니까 웬만한 종목은 다 걸리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21억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기사를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248%라 해서 굉장히 크게 오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가 18억이었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21억이니까 3억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없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영업이익 발표가 됐죠. 많이 발표한 게 왜냐하면 3분기를 45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말에서 10월, 11월, 15일까지는 3분기 영업이익 다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아미노로직스는 오늘 기사에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3억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차트적으로는 장대 양봉도 아니고 작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좀 약한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승보다는 이렇게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미노로직스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재료도 분기 실적 발표한 거 빼고는 재료는 없으니까 우선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미노로직스 영업이익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분기와 대비를 했을 때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식 꼼꼼히 살펴주시면서 또 짚어주셨고요. 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신성통상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 이름 올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신풍제약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상신 EDP, 외국인 기획사의 금호 HT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신풍제약입니다. 오늘 아주 크게 올랐는데요. 20.75% 상승해서 27,3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완제의약품이고요.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상신 EDP 보시죠. 19,5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 16.72% 역시 큰 폭의 상승폭 가져가 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축전지 2차 전지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금호 HT 만나고 계십니다. 3.1% 상승해서 1,0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사실은 썩 이렇게 하고 싶은 종목이 없었는데요. 네. 조건부로 캐스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신 EDP를 조건부로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 캐스팅은 하겠으나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건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린 자리를 공략해야 된다. 이게 조건을 드리는 건데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이온 방식의 2차 전지 생산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때 보면 있지만 오늘도 영업이익 발표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110%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102억입니다. 102억이기 때문에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순이익은 180%가 증가했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상신 EDP를 좋은 영업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를 걸었던 게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거든요.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상방에는 저항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는 상당 기간 또 눌림을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눌리면 16,000원까지 다시 30% 정도 빠진 구간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캐스팅합니다. 내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올라가는 영역에서 잘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상신 EDP 관종에 넣으시고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내가 손절도 잘 못하고 어디에 공략이 모를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상신 EDP가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눌리면 눌리는 대로 한번 공략 지점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신 EDP는 조건부 캐스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보는 지지 라인은 18,800원, 18,500원입니다. 18,500원이기 때문에 18,500원이 1차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쁘게 걸리면 눌릴 수 있다 보고 있는데 눌리는 거는 사실은 매도하고 매수하는 사람 마음이지 그게 권리란 법은 없는 거니까 심리적인 지지 라인은 18,500원 잡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렵기 때문에 지지 라인하고 수급 뉴스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신 EDP는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면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캐스팅합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하마터면 캐스팅 대상이 나오지 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상신 EDP가 조건부 캐스팅이 되면서 캐스팅 후보군들 꽉꽉 채워주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자, 오늘 삼성 SDI가 GM 볼보와 합작을 추진한다라는 보도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주들 일제히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상신 EDP 역시 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다만 지금은 너무 올라 있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눌릴 때 공략을 해보면 좋을 텐데 다만 내일 오른다면 또 오르는 대로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밝혀주셨어요. 자, 하지만 손절도 어렵고 나는 이렇게 오르는 종목 하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 시장 함께 따라오시면서 상신 EDP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신 EDP를 제외하고 신풍제약과 금호 HT는 캐스팅이 되지 못했는데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큰 폭으로 또 상승이 네. 나왔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신풍제약 우는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선 제가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약바이오 실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번, 3번 꼼꼼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신풍제약 우선주 먼저 차트 한번 보면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9시 24분인가요? 제가 분봉 한번 보면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9시 25분에 상한가를 굳혔습니다. 한 번도 눌리지 않고 상한가를 갔고요. 이거에 따라서 신풍제약도 따라서 장 초반에 급등이 크게 나왔다가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여기다가 그래서 왜 올랐는지 재료를 찾아보면 재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풍제약 겨울 코로나 재유행 본격화의 강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재유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저 그림을 가져왔는데 어제자 11월 13일자 기준으로 확진자는 전일에 비해서 반 정도 준 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긴 하지만 들쑥나게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코로나가 더 걸린다 이런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종목에 대한 이해는 제가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일 신풍제약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캐스팅을 안 한다 뿐이지 매매를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신풍제약 같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 또 이유가 없이 올라온 종목들은 트레이딩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하고요. 신풍제약을 같이 놓고 매도를 하셔가지고 한번 관점을 공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신풍제약 내일 재료 나오면 노란톡방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신풍제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신풍제약 우선주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이라는 재료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실체 여부를 보기 전에 그냥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위권에서 개인기획사는 신풍제약 아주 압도적으로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치료제 피라맥스 임상을 진행 중인 신풍제약에 좀 매수세가 몰린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갔는데 신풍제약도 신풍제약 우선주 단기 매매는 가능해 보입니다만 캐스팅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은 하지 않겠다. 다만 노란톡방에서는 함께 지켜보면서 대응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금호 HT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연말에 안도랠리를 주도할 업종으로 자동차 업종이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금호 HT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금호 HT를 자동차주로 보진 않습니다. 네. 뭘로 볼까요? 부품주로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금호 HT는 대마 관련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해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 HT, S맥, 오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화일약품까지는 대마 관련주인데 네. 그 이유가 예전에 방송을 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분이 다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호 HT는 자동차로 보시기보다는 대마 관련주로 전 보고 있고 그 이유가 S맥, 오성 첨단 소재, 금호 HT, 그다음에 화일약품까지는 네 종목은 하나의 대마 관련 회사라고 대마 관련 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금호 HT가 물론 자동차로도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대마 관련주로 편입이 이미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분이 다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마 관련 이슈가 나올 때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흐름상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바이든이 2년 정도 더 연임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마 관련 합법화를 항상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기사가 나온다면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던 게 기사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또 나온다 한들 금호 HT, S맥, 오섬 첨단 소재, 화일약품 중에 어떤 게 대장이 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화일약품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지분 관련 구조 중에 재무 구조가 그나마 우량한데 어제 보니까 또 악재가 인명사고에 대한 악재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고 유동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상원을 차지하면서 흐름은 좋아지겠지만 대장이 어떤 종목일지도 모르고 또 어떤 재료에 언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지 대마 관련주로 편입해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호 HT. 저는 자동차 부품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또 이렇게 숨은 부분까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에스맥, 금호 HT 화일약품과 같은 종목들 대마 관련주로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재료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캐스팅은 하지 않겠지만 이 테마로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역시 노란톡방 함께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1위권에서는 상신 EDP 조건부로 캐스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부터 1위권까지 총 4개의 종목들이 캐스팅을 마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와일드카드에는 어떤 후보생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화면 보고 잠시 후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에는 어떤 후보생이 그 얼굴을 드러낼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태경 케미컬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와일드카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태경 케미칼 오늘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사실은 오늘 급등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오늘 와일드카드로 빼려고 했었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레옴시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고 내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와일드카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노란톡방에는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태경케미칼 보신 분들은 내일 시가 그리고 10시 이전에 하루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탄산 관련주이고 드라이에이스 우리가 냉동식품, 냉장식품 할 때 드라이에이스 같이 패킹돼서 오잖아요. 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엔 여름철 수혜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워낙 택배 물량도 많고 드라이아이스에 냉장식품, 냉동식품, 신성식품을 드라이아이스에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도 드라이아이스가 모자랄 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탄산,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먹을 때 탄산 들어가는 것도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용접을 할 때 쓰는 탄산도 여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 헤드라인 기사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탄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되고 있고 물량이 부족해지는 탄산 때문에 중소기업 쪽에서 일도 못할 정도로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용접할 수도 없고 탄산가스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는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탄산에 대한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경케미칼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9월 달 기사를 봤더니 액화 탄산가스 대란의 조업 위기 중단 위기가 9월 달에도 여름에도 있었는데 국내 최대 탄산 회사인 태경케미칼이 600톤 증설했다고 하는 기사가 9월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파가 확장됐기 때문에 또 드라이 아이스, 탄산, 용접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태경케미칼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바닥에서 이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정확히 저점이라고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료가 나와 있고요. 오늘 상승이 안 나오고 음봉 도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 약간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못 간 게 내일은 보세요. 장 초반 약간 나왔죠. 근데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 드릴 때 다른 전문가하고 다른 게 저는 내일 또는 모레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거지 다음 주, 다음 해에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태경케미칼 바닥에 상승 나왔고 재료가 탄산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시면 수익 보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옴시티 관련주 흐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태경케미칼이 못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일은 만약에 네옴시티 관련주 가 약간 한 템포 쉬어간다면 수급이 이제 크게 들어올 부분이 태경케미칼을 생각하고요. 노란톡방에 제가 태경케미칼 이미 공략 지점을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공략 지점보다는 재료하고요. 뉴스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3일만 방송을 하니까 월, 화, 수만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분들은 월, 화, 수 챙겨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들께도 공략 지점은 공개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했기 때문에 네. 안 할 겁니다. 그러진 않으실 건가요? 네, 뉴스와 재료가 궁금하신 분들께 아낌없이 또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태경케미컬이었습니다. 탄산 품귀가 우려된다는 소식의 탄산 관련주, 오늘 갈 수 있는 재료로 보였는데 네옴시테마가 시장을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은 태경케미컬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와이드카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이드카드,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태경케미칼이었습니다. 자, 이 후보생, 오늘 이미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뉴스와 재료들 어떻게 나오는지 추가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 주실 거라고 하니까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렸던 대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오늘 캐스팅된 종목들 그리고 와일드카드까지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캐스팅해 주시고 또 와일드카드 공개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